많이 굴리네? 어휴, 계속 굴러. 일부러 도망가는 것 같은데? 뼈는 사실 톱으로 잘라도 잘 안 잘려요. 진짜 잘 안 잘리고. 의료진도 고생을 해요. 나사를 받기도 엄청 힘들고 무릎으로 씁니다. 골절이 생겼을 거예요. 척추골절, 그 방출성 골절이 됐거나. 방출성이었으면은 스파이널 쇼크라 그래서 척추 신경이 딱 건드려지면은 기능이 잠깐 꺼져요. 셧다운이 됐다가. 요거는 전치를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줄 수 있죠.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자, 오늘은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정형외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것 같은데. 이거 봤어 나.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완전히 깨버렸네요. 127시간. 저러고 127시간은 이제 생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지면서 돌이 같이 떨어져가지고 손이 이렇게 해서 전완부 쪽에서 딱 껴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이 영화는 이제 실화라서 원래 유명한 영화인데 저 상황에서 사실 진짜 심각했던 문제는 고립이 됐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렇게 끼어버린 상태로 어디에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 이 사람이 어디로 여행을 떠났다 뭐 이런 것도 아마 뭐 제대로 알리고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고립이 돼서 자기가 자력으로 저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버린 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이제 자기가 현재 지금 그렇게 고립됐고 뭐 비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사실 어디 알리기만 해도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5일 동안을 고립이 돼 있다가 이제 이대로는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손을 저기서 절단을 해서 빠져나온 걸로 유명해요. 무슨 수로 저런 절단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미리 나이프 같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어서 나중나이프로 자르기도 쉽지 않은데 뼈는 사실 톱으로 잘라도 잘 안 잘려요. 그러니까 한 방에 탁 끊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슬슬 계속 썰어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정육점 같은 데 봐도 뼈를 칠 때는 이게 여러 번 시칼을 엄청 때려서 찌잖아요. 젊은 남자들 뼈 자를 때 생각보다 엄청 딱딱해가지고 진짜 잘 안 잘리고. 의료진도 고생을 해요. 나사를 받기도 엄청 힘들고. 만약에 저게 저렇게 그냥 진짜 끼기만 했고 그거를 무사히 그냥 빼낸 상황이라고 하면은 앞괴 손상이에요. 그거는 크러싱 인저리라고 하는데 으깨진 거죠. 사실 생각보다 흔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손상입니다. 정형외과적으로는 뭐 흔하게는 공사장 같은 데서 무거운 물건이 이제 발등 같은 데 낙하하면 그럼 이제 저렇게 뼈하고 연부 조직이 다 으깨지는 상태로 돼서 오죠. 흔하게는 이제 버스에 깔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자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괴 손상이 뭐 어떻게 팔 전체가 하면 좀 안타깝고 손가락 이런 건 되게 많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 혈액순환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조직괴사가 되게 흔하게 생기거든요. 하루 이상 이렇게 팔이 껴 있었으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가져와도 팔을 절단했을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서 지금 한 127시간 만에 구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절단을 했겠죠. 요 정도면 전치 몇 주 정도 남을까요? 사실 전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다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한 손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영구적인 손상이 생겨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앞괴 손상은 여러 가지 손상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구독! 이번에 볼 영화는 존윅 파트 4고요. 존윅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총격전이 난무하는 그런 영화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거 몸에 내가 안 봤어. 그래서? 뭐야 많이 굴리네? 어휴 계속 굴러. 일부러 하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멀쩡하기는. 이야 자기는 미끄럼틀 타고 상대는 굴리고. 오 아유, 아프겠다. 역시 계단이 엄청 많은 곳이었구나. 계속 도망 잘 가네. 그러게. 이거 볼 때도 약간 멀쩡한 게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빠른 속도로 그러다 보면 머리를 이제 모서리나 이런 데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난 계단보다 바로 등에 부딪혔잖아. 바로 그냥 척추가 그냥. 영화 설정상 존 윅은 프로 킬러잖아요. 존 윅이 그 앞에 장면에서 보면은 전투를 위해서 몸에다가 그 특수한 양복을 입거든요. 겉으로는 양복인데 방탄방검 다 되는 그런 장비도 입었고 계단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있죠. 이렇게 높은 계단을 만들 때 쭉 이어지게 계단을 만들지 않고 중간중간에 끊어요. 그 끊는 이유가 저렇게 다치지 말라고 해놓는 거예요. 진짜? 쉬어가라고 그러지 않는데 다리 아프면 좀 한 박자 쉬고.
당연히 조닉처럼 프로고 낙법을 이렇게 계속 구사하면서 계단을 떨어지는 사람이면 이 계단이 평평해지는 구간에 왔을 때 팔다리만 펴도 멈춰요. 근데 안 멈추고 계속 굴러내려가잖아요. 도망가려고 그렇죠. 거의 도망가려고 하는 거든가 아니면은 그냥 영화적인 허용인 거죠. 그렇게 관절 보호대를 하고 낙법을 하면 프로들은 다치지 않아요. 근데 일반인이 계단에서 다치는 이유는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거나 엉덩방아를 찍거나 하기 때문에 다칩니다. 실제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거 그런 거 빼면 이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인간이 개발한 도구가 계단이라고 하니까 계단에서 굴러서 사망하거나 잘못되는 경우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던 거죠. 또 존윅이 멀쩡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존윅 상태를 딱 봤을 때 전치 몇 주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멀쩡할 거예요. 뭐 멀쩡하던데. 타박상 2주. 좋아요. 다음 영화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고요. 복싱 관련한 영화거든요. 제가 할 얘기가 있는 영화예요.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경추 손상이 이제 저런 식으로 생깁니다. 첫 번째 무방비 상태여야 되고 갑작스럽게 목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꺾이거나 아니면은 축방향의 손상을 받거나 그러니까 위에서 뭐가 이렇게 꽝 때리거나 아니면 머리부터 이제 바닥에 꽝 부딪히거나 하는 식으로 되면 목뼈가 어긋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으깨지면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척추뼈가 골절이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그 밑에가 마비가 되니까 목뼈가 골절되면 그 밑에가 다 나가는 거고요. 요추가 골절돼서 이제 신경이 눌리면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목뼈 골절이 됐기 때문에 목 밑으로가 이제 마비가 된다. 권투 선수 관련된 사람들이 특정한 이런 목이나 이런데 부상당해서 오신 케이스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격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도 영화적으로 일부러 그게 이제 말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게임이 끝났는데 상대 선수가 비열한 펀치를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날려서 의식이 날아가고 쓰러지면서 심지어는 이제 세컨이 놔둔 의자에 부딪혀서 다친 걸로 만들었는데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격투기를 하다가 저 정도까지 다치긴 쉽지 않고 실제로 그 UFC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다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은 그런 스포츠를 보면은 심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그래서 선수가 다칠 것 같으면 바로 경기를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제가 봤던 전신마비 환자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계곡에서 머리부터 다이빙을 한 거예요. 헤드퍼스트 다이빙이라 그러죠. 물이 너무 얕았던 거죠. 그래갖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목뼈가 골절이 생겨서 바로 그냥 전신마비가 생겼고 그대로 이제 현지에서 후송이 돼서 왔는데 뭐 이미 아예 손 쓸 수 없고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던 분도 봤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빠르게 치료가 시작되면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 치료가 시작되고 운도 굉장히 좋으면 사실은 꽤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좀 이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알림 설정? 다음 영화는 다크나이트 라이즈. 배트맨 영화죠. 맞아서 생긴 부상이야? 무릎으로 씁니다. 오. 이게 아까 그것 때문에 마비된 거야? 마비는 아니고 발이 못 쓰고 막 그런 거 아닌가? 골든타임 내 이런 치료를 해서 그럼 견인 치료를 해주네. 몇 달? 이 정도는 어떤 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골절이 생겼을 거예요. 네네. 척추 골절. 척추 골절. 척추 그 방출성 골절이 됐거나 방출성이었으면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나? 마비가 왔잖아. 마비가 왔었나? 근데 아파서 못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리 힘 없었던 거 아니야? 불안전 스파이널 쇼크라 그래서 마비가 한번 이렇게 척추 신경이 딱 건드려지면은 기능이 잠깐 꺼져요. 셧다운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상까지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저렇게 회복이 된다면 그거는 척수가 완전히 끊어지거나 완전히 압박된 상태일 순 없고 왜냐면 그렇게 압박된 상태에서는 수술적인 방법 말고는 해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견인 치료. 어쨌든 견인 밧줄 정도로 견인. 이렇게 어쨌든 좋아진다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척수 진탕, 스파이널 샥일 가능성이 높죠. 골절이 없이 시작이 올 수가 있나요? 그러기 힘들지. 뭔가 이제 심하게 속이 뭔가 잘못돼야 일단 스파이널 샥도 생기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까지 되고 골절도 생겼지만 몇 달 동안 어쨌든 잘 간수하고 골절됐던 거는 뼈가 붙고 배트맨으로 다시 부활했다. 뭐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영화에서 묘사되는 배트맨은 일단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일단 초인적인 의지
더하기 초인적인 그 근력 운동을 이미 해오던 걸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도 당연히 엄청나게 좋았을 거고 의지도 대단히 훌륭하고 하니까 그 회복 가능한 정도로 다쳤으면은 회복할 수 있었을 거다. 요거는 전치를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3개월 줄 수 있죠. 원래 이제 전치라 그러면은 최소가 2주고요. 최대가 12주예요. 맨날 1주 주는데? 타박상 1주. 저희가 영화들을 보면서 그 정형외과적인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여러분들께서도 일하시는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입해서 너무 영화를 따지면서 보는 거는 정신건강에 좀 해로울 수 있으니 영화는 영화대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